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정의원과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의혹 제기와 그로 인한 후폭풍은 위안부 피해 회복과 사죄 요구 운동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소녀상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60 민주항쟁 기념일이자 종로구 1번 대사관 앞에서 1443차 수요 집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곳 소녀상 앞에 소녀상 작가와 예술가들이 모인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간의 논란까지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소녀상 작가죠. 김문성 작가. 그리고 이번 예술기획을 준비하고 있는 상명대 고경일 교수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이야기해볼 것은 조선일보가 6월 3일 날 보도한 기사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죠. 당시 제목이 고교 소녀상은 저작권 들어맞고 95점 팔아서 30억 번 정의연 이사. 30억 번 정의연 이사라고 하는 게 우리 작가님 얘기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 해당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을 뭐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론은 여러 군데서가 아니라 제대로 못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여기서 하십시오 그러면. 예. 일단 뭐 34억 원대 뭐 비즈니스, 소녀상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소녀상을 판매하러 다닌 적이 없습니다. 예. 각 지역에서 소녀상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는 지역 분들이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면 그때부터 협상이 들어가서 설치를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가서 우리 걸로 한번 설치합시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말이 좀 저는 좀 악의적으로 좀 예. 이용하고 있다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예. 34억 원대의 비즈니스이기도 한 셈이다. 이렇게 이제 달았고 아마 이쯤 벌었을 것이다 추산한 보도 같아요. 그렇죠. 이 조선일보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예. 거부한 내용은 그분한테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취재에 응하게 되면은 그들이 짜여진 각본에 우리 걸 집어넣고 우리 기사를 좀 혐오스럽게 좀 쓸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인터뷰를 응하지 않으면은 당신들은 추측하고 의혹만 쓸 거다. 아니면 왜곡할 거고. 그래서 예. 이래저래 보면은 저희들이 하든 안 하든 분명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것 같아서 예.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예. 이 기사 말미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소녀상 제작은 작가가 부르는 게 값이더라. 이런 문단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아마 여러 군데서 비판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무지하게 많이 받고 예. 있습니다. 이 가격이 지금 이제 단가가 나왔죠. 단가가 나오고 그다음에 총 합산해 가지고 나왔는데 저희들이 대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34억 원대 나오고 또 10억 원대 뭐 이득을 봤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대답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 보도가 그 서초 고등학교 교정에 있는 소녀상 그것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가 이게 저작권 위반이다 해서 다시 김 작가한테 의뢰를 해서 만들었다. 이거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거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보도를 앞에 처음에 실었단 말이죠. 모든 예술품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이제 작가한테 창작자에게 주어집니다. 예. 그리고 모든 어떤 뭐 이 YTN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생산되는 뉴스나 모든 것들이 여기 저작권에만 YTN에 있을 거고 조선일보도 마찬가지고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서초고등학교에서 너무 이제 비슷하게 저희 것들과 제작을 해서 그 서초고등학교에 연락을 해서 이 부분들이 너무 똑같은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권리 주장을 좀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틀 후 3일 후에 저희들이 인사동에서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시장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무 선생님 포함해서 한 7, 8분이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사죄를 하셨고 그리고 새롭게 제작을 하려고 하신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뭐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이 윤미향과 정의연 논란 그 이후에 소녀상까지 번졌습니다. 네. 특히 그 일본에서 주장 많이 하는 거죠. 소녀상을 가장 껄끄러워하는 집단이 이제 일본 내 구구들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보수 언론의 보도를 보면 그쪽이랑 저 스탠스를 같이 하는 듯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고경일 교수님께서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굉장히 의도적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녀상의 정확한 제목은 평화의 소녀상이거든요. 예. 근데 뭐 조선일보라든가 저쪽 보수 우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그분들의 프레임에서는
반일 동상이라고 하고 심지어 뭐 무슨 매춘부상이라든가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단어들로 표현을 하거든요. 반일의 상징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 뭐 그런 프레임이죠. 그렇죠. 근데 정말 이거는 상식적으로 누가 생각해도 우리 시청자들이 생각하셔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이 상을 만들었을 때 지금도 저기 김은성 작가님 앞에 그 미니어처가 있는데요. 발을 보시면 발을 땅에 못 딛고 있잖아요. 예. 저거 자체가 한반도에 돌아와서 우리 그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이 우리 오빠, 우리 아버지, 남성들에 의해서 마을에서 쫓겨나고 집안에서 쫓겨났단 말이죠. 예. 그런 우리 한반도 내에서 우리 민족 안에서 남성 중심주의가 만들어낸 피해자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신 거거든요. 결코 처음부터 이거를 일본을 타겟으로 해서 만든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작가들이 이야기를 해왔고요. 언제나 그 해외에서 전시하실 때 꼭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남성 중심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고 생각을 해보자는 작품이지 결코 특정 어떤 나라 어떤 정권에 대해서 반격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가장 큰 의미는 뭐 역사를 기억하자, 오롯이 새기자, 뭐 이런 뜻일 텐데 지금 우리 한국 내에서도 극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당시 위안부들은 자발적으로 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일본 국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작가님? 이제 이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아베 정권이 일본에 들어서면서 흔히 말하는 자학적 사관을 없애고 일본 1등 국민, 일본 우월 국민 이런 논리에서 지금 나가는 거고 그들은 아마 이제 메이지 유신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속에서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이 수유 집회를 무산시키고 정의연을 무력화시키고 소녀상을 철거하는 것 목적하에 이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해외 소녀상 설치하러 다닐 적에 무조건 다 이렇게 사실은 무산되거든요. 예. 그 무산되는 그 그림과 흐름을 보면은 아 이게 한국에도 언젠가 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이 사건으로 터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 세 가지를 다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목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일본 극우들이 이 소녀상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자신들의 그 추악한 과거를 덮으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일본 일본인들 그분들은 사실 이 평화의 소녀상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이렇게 존중을 해줘요. 예. 작년 이제 트리엔날레 전시할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손을 만져주고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또 눈물도 흘리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꾸 이제 이 소녀상이 일본인들하고 친하게 되다 보니까 전시를 중지시키고 결국은 이것을 또 이제 한국에 있는 소녀상을 이게 만약에 소녀상 하나가 이렇게 철거가 되면요. 이게 도미노 현상이 그럴 나옵니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간 좀 두려움도 있고 좀 지켜놔야겠다는 좀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 반대로 일본에서는 그것을 노릴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자, 내일 수요 집회 1443차 수요 집회인데 일본 대사관 앞에 우리 저 김 작가뿐만 아니고 많은 예술가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소녀상에. 그 어떻게 돼서 모이게 되고 모이는 이유는 또 모여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많은 예술가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어요. 예.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공격은 작품에 대한 공격이고 그 이후에도 역사를 뒤집으려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요. 문제는 평화의 소녀상이 공격을 받고 저것이 흔들리고 혹시라도 어떤 뭐 그런 일 없겠지만 철거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고 탄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일본 역사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거든요. 예. 제일 큰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그 부분을 같이 공감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평화의 소녀상이 공격을 받는다면
본인들의 작품들도 공격을 받는 격이죠. 그래서 웹툰 작가 그리고 뭐 창작 판소리하는 뭐 최용석 씨, 다큐 감독, 뭐 이길보라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뭐 싱어송라이터 손병희 무수히 많은 작가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름을 만든 것이 평화예술행동 두럭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두럭은 순수 우리 말이고요. 어떤 집단이 여러 집단이 조금씩 다른 집단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소녀상 문제를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문제로 끌어안고 공동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뜻으로 단체를 만들고 내일 시위를 준비했습니다. 예, 김 작가님은 내일 소녀상 앞에 서는데 관련 메시지를 준비한 게 있습니까? 좀 해명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이제 서초고등학교 이제 기사가 나와서 서초고등학교 말씀드렸었고 태백에 이제 제작되어진 이제 태백 평화의 소녀상이죠. 근데 계속 저는 이제 의심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백 소녀상 작가들의 멘트를 따고 저희 작가들의 멘트를 따가지고 계속 싸움시키려고 하는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그쪽 작가들에게 대응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쪽 작가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뭐 이제 상의를 좀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작가들이 저희들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하지도 않은 이야기가 아하.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김성경이 굉장히 공격받는데 굉장히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보내줬거든요. 나중에 좀 공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작가들 싸움시키는 게 아니고 저작권이면 저작권에 대해서 그 기자들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어떻게 표피적으로 이렇게 똑같냐 안 똑같냐가 아니라 이 작품 배경이 무엇인지 좀 보면서 저작권에 대해서 좀 알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작가들 것만 따가지고 저작권을 싸움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좀 이렇게 피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예, 듭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그것도 기사로 나왔다는 건 좀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정의연 문제도 이야기를 좀 해보죠. 정의연 회계 문제는 뭐 검찰이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작가님은 뭐 정의연과 오랫동안 함께했으니까 네. 이번 의혹 제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의혹과 추측이 이제 난무할 수밖에 예. 없는 과정인데 지금 지금 의원이죠. 이제 윤명 의원이 나름대로 이제 성실하게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개인 통장을 공개를 안 하냐? 대중에게 공개를 안 하냐. 근데 그때 이제 사실 윤미향 의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검찰하고의 이제 다툼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쉽게 자기가 공개를 못 하겠다. 검찰에 가서 제대로 한번 붙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정의연 이사를 하면서 이제 토론을 하면서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적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착복하거나 뭐 이렇게 횡령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윤미향 의원을 뭐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는 비난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반대로 또 감싸주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다 불필요한 논란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질은 지금 떠나버렸고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일본한테 우리가 어떻게 배상 또 사과 받아내느냐 문제인데 그건 지금 사라지고 우리끼리의 다툼 뭐 물론 만일 도덕적이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건 뭐 그대로 처벌 받아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좀 더 나아가서 수요 집회 자체라든가 소녀상을 반대한다든가 뭐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게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던 상황이고요. 우리가 계속 김석영, 김은성 작가하고 몇 년 전부터 보따리전이라고 유럽에서 전쟁과 여성을 주제로 전시회를 해왔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본 드루트문테 총영사가 방문을 해서 우리 전시대에서 항의하고 문제 제기를 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문건도 김은성 작가가 처음으로 찾아내고 했었는데 이건 일본의 민간단체하고 정부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도 많고 회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단체도 뭐 진보 단체든 보수 단체든 모든 단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받아야 될 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이용수 할머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뭐 이제 타당한 뭐 이제 문제 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그러실 필요가 있었나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이제 그 정의연 가가지고 좀 꾸짖으시고 그리고 내가 좀 알아야겠으니까 이거 좀 내놔봐라 이런 정도면 충분히 하셨을 텐데 기자회견을 어떤 분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하면서 여기까지 번진게 된 것은 참 안타깝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어쨌든 수요 집회 소현상 앞에서는 작가와 예술가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해보고요. 수요 집회를 중단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이번에 24일 날 이제 보수 단체가 수요 집회를 지금 신청해서 보수 집회가 소녀상 주변에서 이제 같은 장소에서요? 같은 장소가 아니라 조금씩, 이게 예. 신청을 하는데 예. 신청을 그 보수 단체가 먼저 신청을 한 거죠. 이게 순서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쪽에서 좀 늦게 해가지고 보수 단체가 이제 그걸 집회를 하게 돼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 나와서 저희는 이제 연합뉴스 쪽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그분들은 이제 소녀상 앞에서 하는데 아까도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일본군을 따라다니면서 돈을 벌었다. 뭐 이런 형태들에 대한 내용들과 이것은 한일 간에 문제를 생길 수 있는 내용이고 이것이 반일 동상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과 그리고 그런 것을 중심이 되는 수요 집회는 없어져야 된다. 뭐 그리고 수요 집회 때문에 계속 뭐 이렇게 학생들에게 나쁜 걸 가르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일본에서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요인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우리 수요 집회는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영양분이 되고 처음엔 냄새나고 좀 눈을 피하고 싶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일 그리고 모레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수요 집회를 참여를 할 텐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 역사와 우리 사회가 잘 건강하고 건전하게 진보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윤미향 의원 의혹과 또 정의연 문제가 왜 이념 논쟁으로 번지고 또 한국 내 갈등으로 이어지는지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